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노동절인 오늘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은 미국과 유럽의 노동절 차이를 비교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NPR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일하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지지율이나 격전지에서의 지지율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점점 내려갑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려는 동기가 사적이고 아직도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후보의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유권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오늘도 두 발 벗고 클린턴 구하기 칼럼을 썼습니다. 언론이 클린턴 후보를 과거 알고 후보에게 했듯이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여러 이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했지만 러시아 대통령 말에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과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미국의 사회 문제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쿼터백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축구 선수도 쿼터백 콜린 커페틱에 동조합니다. 주 상원 선거에 도전한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도 캐퍼닉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인종은 캐퍼닉 입장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7의 빠른 리콜은 많은 소비자가 칭찬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권리단체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12만 명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노동절이 매년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오늘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유럽 한 80개국이 넘는 나라는 5월 1일 메이데이로 하고 있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여자로서 이제 24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주요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역사를 이미 썼는데 대통령 후보 전용기에 기자들을 태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언론의 비난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 기자들과 동승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들과의 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솔직한 대화, 기자들은 앉아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서서 1시간 이상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로마로 갈 때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그 사적인 심정 같은 것도 얘기하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그 자유로운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 스태프들이 아주 그 정교하고 정밀하게 어떤 기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비행기 안에 모든 기자들을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런 것을 유난히 까다롭게 심사를 했고, 그리고 그 질문 자체도요, 완전히 처음부터 스크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여주기 위한 그 기자회견이지 자유로운 그 프리윌에 따른 그런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잠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노동절인데도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오늘은 이제 같은 지역에서 격전지에서 배틀그라운드 오하이오주에서 서로 캠페인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쩜 많은 분들은 다른 때는 출근하시면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다가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스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쉬실 때 나와서 일을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쉬는 날 일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그 즐거운 놀이, 어떻게 보면은 오락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하거든요. 방송이니까 항상 늘 하는데 뭘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늘 떨립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좀 그 실수를 줄이고 잘 전달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떨림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긴장은 그 여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휴일이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덜 들으시겠지 해서 싫어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좋아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에 관한 그 사설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에 실렸는데, 라스베가스 네바다주도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유권자들의 표가 많이 그곳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한인분들도 식당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더니 이제는 그 여러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몇 년 전에 뜨거웠었죠.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이 오늘 그 미국의 그 노동절, 또 이제 이 노동자, 근로자, 직장인들에게 뭔가를 영광을 돌리며 이런 그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과 유럽의 노동절이 뭐 다른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설명부터 하는데, 유럽에서는 1889년도 첫 번째 그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세컨 그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컨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해서 처음으로 이제 파리에서 그 회의가 열렸어요. 파리에서는 처음이었는가 보죠. 그 회의가 열려서 그때 이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기로 했는데, 주말이건 주중이건 아무런 그 요일에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유럽에서는 그때 이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데이가 됐는데, 미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이번에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가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 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놀랍게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할 거야 하다가 이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너무 좋다 한없이 자유롭게 했더니 트리클 다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본인들만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 그 투자해서 나눠 갖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 뭐 어느 정도는 규제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유럽에서 그 사회주의를 오래 실천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지만, 사실은 또 유럽의 사회주의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 유럽은 1889년도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노동절이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는 두 명의 기술자였어요. 매티 맥과이어, 뉴저지에 있는 그 기술자와, 그리고 뉴욕시티에 있는 한 사람은 기술자 아니네요. 목수 핸디맨이네요. 피터 맥과이어라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노조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유니언 그렇게 부르지 않고 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서 1882년도 뉴욕에서, 유럽보다 먼저네요. 오히려 유럽이 1889년도였으니까요. 처음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었기 때문에요. 그 2년 뒤에 1894년도였으니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할러데이로 처음으로 이제 그 서명을 해서 미국이 오히려 더 먼저네요. 유럽보다 5년 먼저.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라스베가스 리뷰 앤 저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죠. 그 사회주의의 그 바탕을 둬서 노동
노동자는 그야말로 그 신성하다. 이렇게 그 딱 규정을 정해놓고 노동자는 그야말로 언제나 끝한 것이고 그 노동자를 그 고용한 고용인은 사악하다. 이불이다. 딱 그 이분법으로 해놓으니까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항상 뭔가에서 이득이 나왔을 때 가능하면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원래의 그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마음의 그 촉각이 어디로 가 있냐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적은 베네핏을 주면서 그 남는 것으로 노동자들을 많이 줘야지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아니 유럽의 그 노동자에 관한 것, 사회주의의 바탕을 둔 그 노동절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 미국의 노동절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피크닉 무드요. 퍼레이드 무드, 야구를 보면서 이 노동절에는 뭐 정치성 이런 싸움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조금 그 편안한 대화를 하면서 좀 같이 그 섞여보자 하는 유럽과는 굉장히 그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분열을 피하고 당파 정치도 좀 피하고 해서 그 미국의 그 노동절은 실제로 그 몸을 써서 노동하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평균의 그 직장인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면은 회사가 성공을 하건 회사가 실패를 하건 나의 그 노력과 창조했었던 그런 경험은 남아서 그 나의 가치는 계속 그 생산성과 함께 높아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절의 출발의 방향도 다르고 노동에 대한 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 다르고 해서 오히려 그 유럽에서의 그 올드 스타일의 적대적인 그 노동자와 이 그 고용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대립을 일삼게 됐고 관료화됐고 사회주의 같은 것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미국도 사실은 문제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국인은 좀 굉장히 유럽에 비해서는 싸움을 덜하는 노동절로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 할러데이 같은 축제 같은 느낌이 있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끝나면 여름이 간다 하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난 주말에도 기온이 제가 사는 지역은 로스앤젤레스보다 조금 높습니다. 같은 LA 카운티지만 그런데도 바람이 너무 추워서요. 눈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것도 노동절을 그 계기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절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활발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노동절을 축하하면서 미국에서 그 여자들, 직장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지금 그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2016년 올림픽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이 몇십 명 더 갔고 브라질에서 메달 따온 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잖아요. 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보자면 비욘세가 이번에 그 MTV의 그 비디오 뮤직 어워드요. VMA 어워드에서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8개 상을 받았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비욘세라는 여자가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이 로담 클린턴이 여자로서 240년 미국의 그 역사 동안에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웨이지가 오늘 보니까 조금 그 수입이 드디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아져도 남자가 더 많이 나아지고 더 빨리 나아지고 여성은 그렇지도 않고요. 또 이 공직자부터 힐러리 클린턴 쪽의 분야부터 보자면 1971년부터 73년까지 미국의 그때가 이제 92회 의회 국회 그러니까 하원 의원을 보면은 15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108명입니다. 그 의회에서 전체적으로요. 그 상원 하원 다 합쳐서입니다. 108명이면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435명이니까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튼 그 쿼터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상원도 쿼럼 미만이네요. 19%네요. 연방 정치인으로서는. 그리고 주에 선출된 정치인들로서도 25%,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킴 하원 의원이 있고요. 50명의 주지사 가운데는 6명만이 미국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187개 국가 가운데서 상원, 하원, 전체적으로 연방으로 따지면은 187개 국가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에요. 97번째입니다. 인구의 반 이상, 여자가 조금 더 많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렇게 19%밖에 되지 않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가 여자의 의회의 비율이 가장 높은가 하면은요, 64%의 의회의 정치인이 여자인 나라가 르완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쿠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49%. 그리고는 이제 스웨덴이 5번째, 44%가 여자고, 멕시코도 42%, 아이슬란드, 최고 지도자도 여자고 하니까요. 41%, 독일도 최고 지도자 여자니까 37%로 26번째고, 코스타리카가 33%로 32번째, 캐나다가 64번째예요. 26%. 한국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은 전체 국회에서 17% 여자, 83% 남자에서 110번째입니다. 187개 국가 가운데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고 했으니까 이 계산이 이전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위상이 조금 높아진 것이고, 문제는 문제도 많고 희망도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왜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는 정치 분야에서 인구의 반이 넘는데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아직도 어쩌니 해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을 돌보는 케어기버 역할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더하겠죠. 세 번째는 오랜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미 압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가서 싸우고 정말 투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처럼. 그런 것을 하려면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을 내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여자가 22%, 그럼 남자가 78%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많이 과거보다 근무하게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정도로 볼까요? 그때부터 이제 여자가 미국에서 남자보다 대학교에 더 많이 가기 시작했고, 특히 히스패닉과 블랙 여성들은 블랙 젊은 남성들이 감옥을 드나들 때 이제 대학을 가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퓨 리서치사의 조사를 보면은 1994년도에는 2%가 더 많이 남자보다 여자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2020년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10%로 늘어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10%나 높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1980년도에 여자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2.4%였는데 지금은 36%입니다. 그럼 완전히 36% 평등한가? 그렇지 않죠.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터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판정에 가는 트라이얼 로여잖아요. 트라이얼 로여는 아직도 여자가 많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판사들이 여자가 변론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변론할 때 무게를 더 많이 두는 과거의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변호사들은 금요일 날도 정말로 변호사처럼 변호사스러운 옷만 입고 다녀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든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는 지금 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학위를 따는 생명공학,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은 확실히 그 남자보다 여학생이 적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서도 왜 평균 2016년 미국의 여성이 남자가 1달러를 벌 때 같은 일을 하면서 81.8달러를 버느냐. 그러면 한 달로는 평균 320달러 적게 벌고 1년이면 3,840달러 적게 법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율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소수인종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백인 여성들이 그나마 경쟁력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참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계산을 해보고 내가 내 와이프보다 좀 덜 번다 싶으면은 그래, 내가 주로 집에서 일하고 당신이 나가서 뭐 돈을 벌지 뭐 이런 그렇게 가정의 역할을 과거와는 달리하는 그 젊은 커플들도 있고, 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여러 번 여러 형태로 남녀 임금 차이를 줄이는 법도 만들어내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그 노동계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지 된다는 당연한 일은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노동절인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 사람처럼 힐러리 클린턴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발벗고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폴 크루그만. 그러나 그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조금 바뀌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바뀜이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아주 그 단단한 그 확실한 그 지지 같은 것을 깨뜨릴 만한가? 그것도 또 아직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평균 한 4% 정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국적 만약에 그 두 사람만의 지지율로 보면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녹색당과 자유당 후보까지 다 합치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갑니다. 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3.4%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격전지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격전지 한 10군데, 많이 잡으면 13군데까지 넓혀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플로리다주에서도 2.7%, 펜실베니아 6.5%, 펜실베니아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오하이오 오늘 두 사람 가서 열심히 그 캠페인 할 텐데 3.8%,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는 가지만 조금이에요. 0.8%와 1.2%, 그 다음이 네바다 2.3%, 버지니아는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이고요. 5.7% 앞서가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팀 케인이 버지니아 그 주지사이고 하니까 뭐 당연히 여기는 이길 테고,
펜실베니아에서 올라가고 6.5%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 펜실베니아를 져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위험하잖아요. 플로리다주도 그렇고 지금 그 아이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다 앞서는 가도 위험한 것이고요.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오하이오에서 지고 이긴 공화당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너무나 그 후보 그 선출 과정에서부터 이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더 힐이라는 그 의회 잡지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하고 해서 내놓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지금 13군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을 내가 뭐 편리하게 하려고 개인 거 써버두고 사용해서 이 말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거의 반 정도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뭔가 숨기려고 그런 거지. 클린턴 재단에 뭐 좀 이렇게 도움도 주고 뭔가 나중에 국무부 시절에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개인 거를 쓰면 기록이 안 남아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FBI에 제출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몇만 개의 이메일은 다 없애버린 뒤에요. 그 몇만 개 없애버린 것 가운데서 또 몇만 개는 다시 FBI가 찾아냈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77%의 배틀그라운드에서 격전지에서의 유권자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사람은 30%고 계산이 좀 안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나 보죠? 77%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이지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인 욕심이야 정치적인 권력욕이야 권력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7%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정치계에서는 어떠한 돌변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9월 초니까요. 2달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디트로이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에서 토요일에 예배도 보고 그 목사가 또 라디오 방송국 호스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와 인터뷰도 하고 다 그 정해진 대로이기는 했습니다만 톤이 말하는 톤도 좀 천천히 목소리를 낮추고 안정감 있게 바꿨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each other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에게 너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교회 밖에서는 아니 트럼프가 여기 왜 왔어 하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트럼프가 일부 얘기를 할 때 또 초대받은 손님이잖아요. 기립박수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힐러리 클린턴의 저널리스트와의 동행, 대통령 후보 전용기에서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후보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동석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트럼프 후보는 그럴 필요 없죠. 항상 자주 서로 싸우고 말하고 하니까는요. 이것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는 기자회견을 한다면서도 로프 쳐놓고 기자회견 하던 것에 비하면은 많이 좀 느슨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무슨 커피 가게에서 기자들이 뭐 물어보는 거에 답하지 않고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또 8월 25일 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기금 모금할 때도 그때 이제 매직 존슨 집에서 기금 모금했었잖아요. 그때도 나중에 아무 취재도 하지 못하게 기자들은 뭐 예를 들면 한 400야드 저쪽에 가 있게 하고 그 집에서부터 400야드 떨어지면 파킹하는 데 가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취재 못하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매직 존슨이 힐러리 클린턴 세이 바이 하는 문 앞에서 하는 그 차에 대고 그런 것만 봤을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전용기에 기자들을 태웠다는 것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비난을 하지만 우리가 취재를 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또 다른 정치 분석가들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뭐 힐러리 클린턴 지금 이제 와서는 도대체 경제 정책이 뭐야? 교육 정책이 뭐야?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힐러리 클린턴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든지 말든지는 별 상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앵커 가운데서는 그 보리스 앱슈타인 그 CNN 방송의 그 여자 앵커가 어제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어드바이저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 전에 이미 뉴욕 타임즈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했는데 아마 그 기사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기자 이름 부르면서 에반스 페레스 플리즈 확인 좀 해주겠어요. 에반스 페레스 해머 이거 해머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다 쓴 그 휴대폰 블랙베리 같은 거 깨버렸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그 팩트 체크 좀 부탁해요. 빨리 뭐 이렇게 얘기를 생방송 인터뷰 도중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 어드바이저가 도널드 트럼프의 그 어드바이저 이름이 보리스 앱스타인이고 CNN 방송의 그 여자 앵커요. 머리 길고 하는 그 음성 굵고 하는 그 브루크 볼드윈이 다른 동료 기자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기자가 나중에 Yes, they did it, Brooke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한 13개의 그 블랙베리와 5개의 아이패드를 썼다고 하잖아요. 쓰고 난 다음엔 그걸 해머로 깨서 없애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그 정도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이메일 스캔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주 여러분들이 그만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같은 그 스토리인데 다른 내용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고 그 다른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뭐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고는 나중에는 이제 다 알고 했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에게는 이미 2011년에 위험하니까 개인 그 이메일을 업무 보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확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그 FBI에 얘기했다는 콜린 파웰 내가 그 자문 듣고 개인 이메일 사용했어. 이것도 이제 거짓이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쿨그만이라는 예일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본인이 좋다고 그게 더 연구하는데 낫겠다고 뉴욕대학으로 갔고 여전히 뉴욕타임즈에는 컬럼을 쓰고 있는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알고와 같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막 초지일관 지지하는 그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 조지 부시라는 사람, 정말 그 솔직하지 않은 사람, 가장 그 중에서도 그 솔직하지 않았던 악명 높은 게,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는, 그렇게 않겠다고 하다가 세금 컷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조지 부시가 좀 투명하고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가이라고 이미지를 비췄고, 그에 비해서 알고 오는 꼼꼼한 정책을 내놔도 저 사람 뭔가 좀 뭔가 호감이 안 가고 이렇다는 듯이 음흉하다는 듯이 해서 나중에 더 많은 표수를 받고도 선거인단 때문에 조지 부시가 이겼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물론 정직하고 정직한 모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트럼프도 텔레프롬터를 보고 연설을 할 때는 대통령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그리고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1100만 명을 다 추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또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이 폴 크루그먼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뒤로 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그만둘 때 너무나 국내외에서 인기가 있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런 일을 했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지금 자선재단을 평가하는 그 재단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레드크로스 적십자사보다도 더 높은 A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클린턴 재단과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P통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도 도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도 현실성이 그다지 AP통신의 지적처럼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클린턴 재단에 기부했었던 사람 가운데서 장관이었을 때 만났던 그런 사람 케이스를 또 두둔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에게 좀 더 이제 의문이라든가 그림자라든가 이상한 인상을 주는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을 보도하지를 말고 후보의 성품을 판단하는 최상의 길은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볼 때 도널드 트럼프는 학생을 속였고 트럼프 유니버시티 계약자를 속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바디 랭귀지가 도널드 트럼프와 다르다. 완전히 무슨 뭐 죽은처럼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조지 부시도 다시 한번 끌고 들어와서 정책을 굉장히 거짓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팩트, 사실에 집중해라. 언론인이든 유권자든 하는 클린턴 찬양 일색의 칼럼을 폴 크루그만이 썼는데 이 칼럼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 크루그만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그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바디 랭귀지가 굉장히 대통령스럽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바디 랭귀지를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차갑다, 인정이 없어 보인다, 굉장히 여성의 좋은 점은 갖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말하려면은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을 조금 더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폴 크루그만 칼럼니스트는 물론 상당 부분은 팩트에 입각해서 본인도 본인의 권위와 명성과 위신과 자존심과 학자로서의 양식과 컬럼니스트로서의 어떠한 평가 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크앤밸런스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는 폴 크루그만 이 칼럼니스트의 컬럼은 평형성은 굉장히 잃어버렸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이 불이 붙은 노트 7 빨리 리콜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전량을 휴대폰 자체를 뭔가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리콜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다는 BBC 방송의 테크놀로지 전문가 기자의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슈머 리포트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구잖아요.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이번에 리콜을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리콜이 아니랍니다. 미국에서의 어피셜한 공식적인 리콜은 소비자 상품 안전위원회요. 컨슈머 프로덕트 세이프티 커미션과 함께 이게 상품 안전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한 기구잖아요. 그 기구에 알려서 하는 것이 공식적인 리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상품 안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서 리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 갤럭시 노트 3를 판매 중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컨슈머 리포트가 삼성이 리콜한다 발표를 하고 미국의 시장에 보니까 아직도 노트 7을 금요일 현재 팔고 있는 곳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해라 하는 뜻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은 갤럭시 7이 이번 불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일어났었던 일이요. 물에 들어갔었을 때 전혀 괜찮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컨슈머 리포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삼성의 완벽하다 하는 주장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요. 이 컨슈머 리포트가 굉장히 아무튼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을 쌓으려면은
정말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컨슈머 리포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조금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이 이슈는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인 것이고, 왜 거듭 말씀드리냐면은 소수 인종에게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그 콜린 캐퍼닉이 지금 그 몇 번째 계속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경찰이 흑인과 플러스 그 소수인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대우가 백인과 다르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 차별하는 것인데, 인종차별인데,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그 국가, 사실은 그 미국의 국가 안에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예전에 만들어진 그 노랫말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그 더 디테일한 것을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싶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지, 무슨 국가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존중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선수는 내가 이만큼 인지도가 있고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본인의 생각을, 이것이 이제 그 표현의 자유잖아요. 헌법에 의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러면 너의 뜻에 맞는 나라로 가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알자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흑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백인보다 더 많이 구류되고 죄가 없어도 스탑당하고, 그리고 그 선고받고, 경찰의 살해율은 이 백인과 흑인의 그 비율을 따지자면 뭐 말도 못하게 높잖아요. 이거 한두 번 뭐 수치를 말씀드려야지 또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지금 그 콜린 캐퍼닉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NBA의 그 올타임 그 리딩 그 서커인 그 칼렘 압둘 자발도 이 콜린 캐퍼닉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뭐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랬어요. 무하메드 알리도 그랬고, 예전에 무슨 뭐 그 마라토너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지금 미국의 그 여자 그 축구 선수요, 메달리스트인 메간 라피노도 흑인이 아닙니다. 백인인데도 나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아직도 흑인과 그 소수인종을 억압하는 그런 그 국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는 무릎 꿇고 차라리 서지 않고 앉아 있겠다 하는 그 캐퍼닉에 동조한다고 이 선수가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쪽 지역에요. 경찰 노조는 이제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이 캐퍼닉을 벌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기 있을 때 경기장 지키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49ers는 아직까지 그는 헌법상의 자유가 있다고 지지를 하고 있고, 캐퍼닉이 뭐 오랜 동안 롱타임 앞으로도 그 49ers의 쿼터백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까지도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자 그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마음의 뜻은 충분히 그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캐퍼닉도 다른 방법으로 그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표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그 같은 주장을 다른 사람들,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쪽으로 모아가야지 되는 것 같다라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그 슈퍼바이저도요, 예전에 충성 서약 안 했었대요. 같이 낭송 안 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미국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당한 것처럼 저스티스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저스티스 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이 충성서약을 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캐퍼닉을 지지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데,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997년도에 숨지고 5년 뒤부터 그를 성인으로 추대해야지 된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19년 만에 이게 굉장히 빠른 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12만 명의 카톨릭 신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세계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마더 테레사가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레바논 그 부모 아래서 그 마세도니아에서 태어났지만 19살 때 인도로 가서 정말 평생을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치료했었던 마더 테레사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묘한 말 한마디 했네요. 러시아 대통령 믿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사이버 그 공격, 해킹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하려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그런 것을 잘 공격하고 잘 방어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